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3일 일요일이고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10월 달도 중반이 넘었습니다. 날짜가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요즘 레고랜드와 둔촌 주공아파트 PF 대출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알아볼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요. PF 대출이란 돈을 빌려줄 때 자금 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 기법이고요. 아래 그림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설회사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설립합니다. 그거를 SPC라고 하고요. SPC 회사는 채권을 발행하고요. 금융기관에 사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그 사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평가한 후에 채권을 사줌으로써 투자가 되는 거고요. 그 투자금을 바탕으로 SPC 회사는 개발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PF 대출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비소구 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상한에 따른 책임과 부담을 금융사에서 집니다. 두 번째로는 부해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차주는 재무 상태에 부채로 잡히지 않아요. 여기서 차주는 SPC 회사가 아니라 원래의 사업체고요. 재무 상태에 부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사업성과 수익성에 대한 대출입니다. 이러한 PF 대출의 금융기법이 아니면 건설사들은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1000세대를 짓는다 그러면 시작과 끝까지 1년에서 4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때까지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PF 기법으로 건설사들은 자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건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PF 기법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저금리나 부동산 경기가 좋아 분양이 잘 되면 문제가 없으나 지금처럼 고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미분양 상태가 지속되면 투자자, 즉 금융권들은 SP사에게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건설사들이 부도가 날 위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돼 있어요. 금융권이나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주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은 결국 건설사들은 원활한 개발을 할 수가 없어 자동적으로 지연되게 돼요. 건설 중인 택지 또한 미분양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수익 구조가 악화되므로 금융권의 대출이 미상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거에 이런 이유 때문에 건설사들이 줄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보완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건설사들은 리스크가 따라요. 이번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이슈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레고랜드는 본고장 덴마크의 테마파크로서 전 세계 8개 국가에 있으며 우리나라가 최근 개장했어요. 강원도 춘천에 레고랜드를 유치했고요. 강원도가 출자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시행사로 나서면서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차주는 강원중도개발공사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는 SPC 회사인 아이원 제1차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SPC 회사인 아이원 제1차는 투자자인 금융기관에 유동화증권을 발행합니다. 투자자들은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SPC 회사로 투자금이 유입됩니다. 이런 원리로 투자금을 유치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레고랜드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과정인데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를 짓기 위해 2052억 규모의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즉 ABCP를 발행했고요. 강원도가 이를 지급보증했습니다. 투자자는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이 있었고요. 강원도는 빌려줬던 어음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답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데요. 파산 신청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완전한 파산이 있고요. 그리고 회생 절차가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자의 유예와 채권을 장기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게끔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법원이 명령을 합니다.
즉 채권자들은 회수 기간 동안 이자를 제대로 못 받고요. 채권 또한 장기 분할 상환으로 손해를 많이 보게 돼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강원도는 일반 기업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원도는 지방정부로서 투자자들, 즉 금융권의 뒤통수를 친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면 지방정부인 강원도가 부도를 냈을까 하는 생각으로 PF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어요. 그래서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에 관련 PF 대출도 문제가 됐고요.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은 누구나가 성공을 보장하는 재건축 단지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요. 둔촌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 레고랜드와 마찬가지로 PF 진행을 했고, 만기가 끝난 7천억 원의 사업비를 ABCP를 발행해서 충당하려고 했으나 투자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직접 그 자금을 회사에서 보유한 현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해당 건설사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인데요. 아무래도 레고랜드의 채무 불이행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여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건설 경기를 더욱 빠르게 불황으로 몰고 갑니다. 건설 경기 불황으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신세계건설 등이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불황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아요. 건설 경기 불황은 계획했던 많은 프로젝트들을 지연시켜요. 과거에 2기 신도시가 그랬는데요. 그때도 지금이랑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노무현 정권 때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고요. 그래서 주택 안정화 정책으로 2003년에 2기 신도시를 발표합니다. 2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난 후 거의 20년이 흘렀는데요. 그나마 성남 판교나 김포 한강은 개발 기간이 15년에서 17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외 나머지 사업들은요, 2023년 내년까지 지속되는 사업도 있고요. 인천 검단 또한 내년까지 지속됩니다. 개발 기간이 20년이 다 돼가지만 그래도 더 딜레이 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건 근래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2기 신도시라도 빨리 마무리를 짓자라는 정부의 방침 때문이었어요. 지금 또 예전처럼 부동산 불경기가 시작됐는데요. 그렇다면 3기 신도시 개발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벌써 인천에서는 9월 이지구 공공택지 개발이 18,000세대였었는데 개발을 보류했습니다. 이 공공택지는 3기 신도시 일환으로서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건데요. 아마 없었던 일로 되돌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3기 신도시 개발기간 마무리는 아마 30년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너무 3기 신도시만 믿고 있지 말고 어느 적정 시점이 되면은 내 집 마련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건설사들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신도시 개발 일정도 지연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GTX 등 도로교통 인프라 등도 지연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내수 경기의 대부분을 건설 경기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세수 중에서는 취득세의 비중이 커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건설 경기 불황을 언제까지 지켜보지는 않을 겁니다. 또 과거에 그랬듯이 어느 순간에는 건설 경기를 부양시킬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고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투자 기회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